놈들이 얼굴을 가격하고는 쓰레기라고 불렀어. 그런데 이 소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무려 3000년 후의 미래 병원이었던 거야. 과거의 아수마는 그야말로 괴물, 세상이 낳은 위대한 대마법사였지. 하지만 질투심에 눈먼 친구들에게 비참하게 배신당했어. 그리고 지금 미래의 그는 그저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학생일 뿐이야. 하지만 깨어난 지 하루 만에 일진이 돈을 뺏으려 들며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아수마는 그저 가볍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 손에 마력을 두른 그는 일진의 얼굴을 그대로 바닥에 처박아 버려 상태창을 확인한 아수마는 예전의 힘을 되찾았음을 깨닫고 자신을 배신한 왕국의 후손들을 박살내기로 결심해. 한편 마법학원 내부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그랜드 가이아 왕국의 마법 도시를 습격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아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치지만 아이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을 뿐이야. 두 사람은 괴물이 다가오는 걸 목격해. 그때 괴물의 주인이 다른 종족들을 멸망시키라며 공격을 퍼부어 괴물이 그들을 향해 공격을 날리자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충격을 막으려 해.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공격을 막아내. 방황한 적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쓰지. 구원자를 알아본 어머니는 그가 바로 대마법사 아수마님이라고 속삭여 후드를 쓴 적이 정체를 묻자 아수마는 주먹 한 방으로 대답을 대신해. 아수마는 적을 침묵시키고는 군중 사이를 누비며 괴물들을 공중으로 던져버려. 놈들을 포털로 날려버린 직후 그는 수많은 적이 자신을 포위하고 주문을 준비하는 걸 눈치채. 아수마는 침착하게 적들에게 블랙홀을 시전해. 그리고 선언하지. 이걸로 끝이라고 말이야. 적들은 포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버려. 포털 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적들은 모조리 쓰러지게 돼. 한 남자가 다가와 해냈다고 말해. 아수마의 부하 마법사 큐리오는 이 모든 게 아수마 덕분이라고 지켜세우지. 아수마는 대익의 전쟁이 끝났으며 인류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그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미소로 화답해. 동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곧 모두가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해. 그랜드 가이아 왕국의 수도 마법 도시에서 대전쟁 종식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려. 그런데 그랜드 가이아의 국왕이 갑자기 아수마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유를 묻는 아수마에게 국왕은 그가 새 생을 구했음을 확인해줘. 한 조언자는 그가 몬스터와 침략자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오메가까지 오직 아수마만이 쓸 수 있는 대규모 마법으로 소멸시키고 이계의 문을 닫아 구원자가 되었다고 말해. 병사 역시 그랜드 가이아가 단 한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동의해. 아수마가 다시 이유를 묻자 왕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두려운 거라고 말해. 전쟁이 끝난 지금 그 엄청난 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었으니 그랜드 가이아의 미래를 위해 사라져달라고 명령해. 상황의 부조리함을 깨달은 아수마는 믿을 수가 없어. 아까 마신 축하주를 떠올리며 상황을 이해하려는데 그건 만화와 마법을 완전히 봉인하는 금단의 와인이었어. 동료들을 노려보며 따져묻자 불의 마법사 큐리오가 그를 속이고 건배를 제안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 대지의 마법사 샤이에는 그 같은 사람이 반란을 꾸밀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거들고 물의 마법사 무는 국왕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다고 덧붙여. 바람의 마법사 이사야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몰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탄식해. 왕은 작별을 고하며 영창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지. 홀 안에서 주문이 발동해 아수마는 모든 마법사가 힘을 합쳤고 그 힘이 자신의 마법 저항력조차 뚫고 들어오는 걸 느껴. 반란 계획 따위는 없었다고 부정하며 아수마는 오직 오메가를 처리하는 데만 집중했었다고 해명해. 속으로 국왕의 예언은 그저 핑계였을까 의심해보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표정이 무너져 내려 왕국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의 의미를 되물으며 적어도 영혼만이라도 다음 생으로 이어지길 바라지. 그는 고개를 들어 가슴에 있는 주문을 발동시키며 영혼을 다음 생으로 보내달라고 절규해. 공격하는 마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몸이 떨려와 마법에 삼켜진 그는 하늘로 솟구치며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의 정수가 몸을 빠져나가면서 대마법사는 그렇게 지워졌어. 세계는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 모든 건 3000년 전의 일이야. 시간이 흘러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한 청년이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해. 의사는 어떻게 이 환자가 깨어난 건지 의아해하며 서랍 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려. 환자의 이름은 시오바나 아스마.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여전하다는 걸 깨달아 청년은 기적이라며 다가오는 의사를 바라보지. 의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수마는 환생 주문이 성공했음을 확신해. 언어가 통한다는 걸 깨닫고 이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려 해. 그는 간호사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는 법을 물어봐. 뜬금없는 질문에 의사와 간호사는 황당한 눈빛을 교환하지. 아수마가 능력을 써서 간호사에게 영향을 주자 그녀는 자세를 고쳐잡고 기계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해. 도서관 가는 길을 술술 불자 의사는 말이 너무 많다며 그녀를 꾸짖고는 아수마에게 감사 인사를 해.
청년은 짐들이 자신의 것이냐고 묻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여 의사는 간호사가 왜 저러나 싶어 계속 묻다가 슬금슬금 물러나. 아수마는 소란을 무시해 기다려달라거나 괜찮냐는 말 따위 뒤로하고 그냥 나가서 대기실에 앉아버려. 그리고 병원에서 챙겨온 가방을 열지. 내용물을 살피다 한 물건을 집어들어. 이 금속 판대기가 뭔지 궁금해서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물어보니 폰이라는 대답이 돌아와. 기기를 보며 폰이라는 단어를 되뇌던 그는 마법으로 물건을 분석해 시선을 집중해서 아이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야. 아수마는 이게 엄청난 정모의 보고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란 걸 깨닫고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 그때 기차 한 대가 역으로 들어와. 그는 기차에 올랐다. 객차 안에서 그는 더 이상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 폰을 분석해서 이 세계의 기초 지식을 전부 습득해버렸거든. 그의 시대에는 없던 도구였지만 지금은 3000년이나 지났다는 걸 알게 됐어. 또한 마법은 쇠퇴했고 과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배우지. 이게 바로 그가 오메가를 몰아내고 지켜낸 인간 사회였어. 목숨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세상이었는지 의문을 품으며 한숨을 쉬지. 한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이곳이 시오바나 아수마가 살던 곳임을 확인해 액자를 보며 이 소년이 가족을 잃었는지 궁금해해. 착자 위에서 소년의 일기장을 발견한 아수마는 내용을 읽어내려가 소년이 삶에 지쳐 있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왜 이 몸의 주인이 병원에 있었는지 이해하게 돼. 그때 폰이 진동해. 화면을 보니 시부야 마법 양성학원이라는 채팅방에서 쏟아지는 악성 메시지들이 가득해. 그는 침묵하지. 다음 날 아침, 청년은 거대한 기관 앞에 도착해. 학원 운동장에 들어선 그는 두 학생에게 다가가 그들은 괜찮냐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 반 친구는 그가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해. 그때 학생들 사이에서 붉은 머리의 청년이 나타나 살아서 보니 반갑다고 해.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텐노지 키리오가 웃으며 청년을 알아봐. 아수마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를 불꽃의 키리오라고 불러. 아수마가 많이 쳐다보자 붉은 머리는 당황해. 키리오는 말투가 왜 그러냐며 다시는 학원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져. 마법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기리오는 기억이라도 잃었냐며 더 고통받고 싶냐고 비꼬아. 그의 패거리들은 아수마의 학점을 뺏자며 조롱해. 일기장의 메시지를 떠올린 아수마는 결론을 내려 이 녀석은 과거의 그 불의 큐리오가 아니라고 말이야. 혹시 후손일까 생각하며 자세를 고쳐잡고 새 몸의 만화량을 측정해보기로 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에 만화를 모으지. 아수마는 힘을 집중해 키리오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버려. 그때 자신을 릴리라고 소개하는 여학생이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말해. 조지 이스트 교수가 오늘 마법 적성 검사를 통해 각자의 마법 타입을 결정한다고 발표해. 시오바나 군이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자 한 반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 그녀는 현대 마법에서 적성은 색깔로 표현된다고 설명해. 빨간색은 불마법, 파란색은 물마법, 그리고 검은색은 흑마법을 나타낸다고 말이야. 마법은 만화를 신체 마력 회로에 통과시켜 작동하는데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보통 한 가지 속성에만 특화된다고 해. 그녀는 그에게 맞는 속성이 결정될 거라고 덧붙여. 시오바나 아수마가 호명되자 교수가 다가와 속성이 뭐냐고 묻지. 아수마는 망설임 없이 자신은 속성이 없다고 말해. 교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속성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어느 한 분야도 전문화할 생각이 없냐고 따져. 학생들은 그가 정말 무속성이라고 말하는 건지 수근거려. 그는 계속해서 무색이 바로 속성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존재하는 거라고 덧붙이지. 이 몸의 내부 마법은 어떤 속성에도 반응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숨을 고르지. 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너 같은 놈은 우리 학교에 안 어울린다고 뭐가 좋아서 웃냐며 쓰레기라고 불러. 아수마는 세상이 자신을 적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어. 아수마가 바닥을 응시하자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설명해. 무색은 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배울 수 있는 마법이 미미하고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학교 엠블럼도 이해 못하냐고 비난해. 하지만 아수마는 고개를 저으며 개인적으로 무색이 최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쳐. 그는 목소리를 높여 모의전에서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 충격받은 학생들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쳐다보며 소리치지. 화가 난 교수는 적성 검사를 제한 없는 모의전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직접 상대하겠다고 선언해. 무색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방진 놈이라며 이를 갈지. 반 친구는 조지 교수가 일타 강사인데 제한 없는 싸움이라니 걱정된다고 해. 경기장에서 상대를 향해 걸어가는 아수마는 자세를 잡으며 모의전엔 사고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경고해. 교수는 나중에 울지나 말라고 하지만 아수마는 오히려 걱정해야 할 건 당신 아니냐고 되물어. 시작 신호와 함께 전투가 허가되자 교수는 자신이 학원에서 유일하게 다중 속성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불과 번개를 합친 공격을 날려. 그는 공기를 가르며 청년에게 돌진해 마법이 아수마를 향해 쇄도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한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 그 광경에 교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려. 마법을 손에 쥔 채 아수마는 겨우 이게 다냐고 묻고
교수는 불가능하다며 소리쳐. 남자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지. 다시 공격을 퍼붓지만 두 번째 공격도 너무나 쉽게 막혀. 아수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는데 교수와 학생들은 왜 마법이 통하지 않는지 절망하며 의아해해. 아수마는 천천히 걸어가며 속도를 줄이지 않아. 교수는 계속 말도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손을 뻗어. 아수마가 다가오자 교수는 오지 말라고 애원해. 방어하려고 마도구를 급히 들어올리는데 아수마가 그 물건에 손을 대자 금속이 스치듯 타. 순식간에 손 안에서 기계가 얼어붙어 고철이 되어버려. 아수마는 지금까지 한 짓을 전부 자백하라고, 안 그러면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해. 총년이 눈을 가늘게 뜨자 교수 목 주변에 에너지가 효성되고 공기가 무거워져. 결국 교수는 시오바나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고 상담을 요청했을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로 때렸다고 털어놔. 침묵 속에 지켜보던 학생들은 할 말을 잃어. 한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교수는 힘이 빠져 무릎을 꿇어버려. 아수마는 그를 내려다보며 묻지. 나 같은 무색한테 진 기분이 어떠냐고. 그는 평소처럼 학원 생활을 이어가며 멀리서 상황을 지켜봐. 두 학생이 진짜 그 녀석 맞냐면 수근거려. 다른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말하지. 수업이 끝나고 자리에 남아있는데 반 친구가 다가와 이름을 불러.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아수마는 아까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녀는 별거 아니라고 대답해.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여. 그때 그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해. 무심하게 그녀에게 함께 나가달라고, 데이트하자고 요청하는 거야. 얼어붙은 소녀는 그의 요청에 깜짝 놀라. 주변 학생들도 이 상황에 대해 속삭이지. 말문이 막힌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다 부끄러워져서 시선을 피해. 그리고는 캠퍼스를 안내하며 동아리 건물과 교무실을 보여줘. 옥상에 도착하자 그는 투어 고맙다며 귀찮게 한 건 아닌지 물어. 그녀는 아니라고 부정하며 나가자는 게 이런 뜻인 줄 알았다고 천천히 뒤를 돌아. 그녀는 내심 기대했었다며 아쉬워해. 그러다 갑자기 당황해서 다시 그를 돌아보며 기대 같은 거 전혀 안 했다고 부정하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려. 앞장선 그녀는 신청하면 쓸 수 있는 학원의 마법 분석실로 그를 안내해. 내부를 둘러본 아수마는 몇 걸음 걷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셔. 학원을 구경시켜줘서 고맙다고 하자 소녀는 할 말을 잃고 긴장해서 손을 맞잡아.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해. 반 친구는 가만히 그를 쳐다봐. 아수마가 그녀를 시오나라고 부르며 반응을 기다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여.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정말 시오나가 맞냐고 물어. 그녀는 뒷목을 극적이며 이상한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녀 주변의 분위기가 변했다고 설명해.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아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털어놔. 그는 속으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침묵 속에 설명을 받아들여. 소녀는 이상한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해. 아수마는 나중에 보자며 작별 인사를 건네. 그는 텅 빈 복도를 홀로 걸어 마법 분석실 문 앞에 멈춰서 주문을 써서 문을 열고 들어가 단말기에 접속해 고대 마법 분석을 시작해. 화면을 터치하며 패널을 조작하자 시스템에 다양한 정보가 떠올라. 데이터를 분석한 아수마는 고대 마법과 현대 마법의 결합이 가능해 보인다고 결론지어. 이거면 충분하겠다 싶어 다음날 등록하기로 결심하지. 깊은 숨을 내쉬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가 시오바나냐고 물으며 다가와 인기척도 못 느꼈던 아수마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을 에스포의 이사야하고 소개해. 청년은 웃으며 만나서 반갑다고 해. 아수마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에스포가 뭐냐고 묻자 학원 최강자들이라는 설명이 떠올라. 자신이 그중 한 명이라고 확인해준 이사야는 활짝 웃으며 아수마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고 언급해. 그는 어떻게 무색일 수가 있냐며 상황을 흥미로워해. 청년은 아수마의 가슴에 손을 대며 다른 학생에게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 이사야는 여기가 딱 맞는 장소라며 손을 내밀어. 여기선 모두가 평등하다며 아수마에게 합류하라고 권유해. 아수마는 즉답을 피하고 그를 조용히 지켜봐. 이사야는 끈질기게 권유하며 결정을 기다려. 아수마는 잘 부탁한다며 수락해. 악수하는 순간 그는 이질적인 마법의 기운을 느껴. 속으로 이게 무슨 마법인지 간을 보는 건지 분석해. 이사야가 현대 마법을 너무나 가볍게 쓰는 걸 보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청년은 이해한다며 상황이 재밌다는 듯 손을 흔들고 따나. 그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 다음날 아침 거대한 학원의 일과가 시작돼. 누군가 복도를 걸어 교무실 카운터에서 요청을 해. 아수마는 조용히 기다려. 직원은 오후 4시 예약이 확인됐고 3시간 동안 쓸 수 있다고 안내해. 수업을 듣는 아수마는 다른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어. 시오나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멍하니 앞만 보고 있어. 나중에 마법 분석실에 들어간 아수마는 첨단 기술 따윈 무시해보려. 집중할 환경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그리고는 거대한 고대 마법 패널을 작동시켜. 이건 전생의 고대 마법이자 마법 적성자들을 위한 비기였어. 대기 중의 만화를 흡수해 체내 만화 그릇에 압축하는 메커니즘이야. 발동할 마법이 정해지면 정제된 만화를 마법진으로 표준화된 실행 그릇으로 전송하지.
발동 과정은 마법사의 마법 방출 능력에 달려있지만 재능 없는 자는 만화를 정지할 수 없어서 고대 마법은 선택받은 소수만 쓸 수 있었어. 아수마는 현 시대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지금은 만화 그릇과 실행 그릇 대신 마력 회로라는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스마트 스태프라는 발명품으로 만화를 자동 주입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마법진이 주문을 발동시키는 거야. 이 보급형 프로세서 덕분에 타고난 차이 없이도 마법 활동이 가능해졌어. 반면 이런 매뉴얼화는 마법의 위력을 떨어뜨리고 스태프가 없으면 마법을 못 쓰게 만들지. 이걸 파악한 그의 목표는 명확해져. 고대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마법을 개발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먼저 현대 마법을 최고 레벨까지 마스터하고 모든 속성을 정복해야 해. 하이브리드 마법 가설의 기초 이론 계산은 양자 컴퓨터에 맡기기로 해. 키를 누르며 이 정도면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 가설 검증을 위한 기초 이론 계산이 로딩되고 컴퓨터가 처리를 시작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료수나 사러 가기로 해. 방을 나서려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데 문이 열리자 어둠이 펼쳐지고 주변이 급변해. 아수마는 낯선 공간에 거꾸로 떨어지며 발밑에 땅을 잃어버려 온 세상이 뒤집힌 건가 싶지. 잠시 눈을 감은 그는 이게 자신을 노린 현대 마법 공격임을 알았지. 어디서 날아온 건지 의아해. 감지조차 못했을 정도로 정교한 공격이었어. 이사야와 악수했던 때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려 이사야가 즉각 행동에 나선 걸 깨달은 거야. 아수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게 이사야가 말한 잘 지내보자는 의미인지 생각해. 생각을 정리하며 전생의 서열을 다시 가르쳐줘야겠다고 다짐해. 몸이 텔레포트된 건 아니니 이해가 돼. 이건 인식을 조작하는 주문이 만든 환각이야.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이사야다운 독창적인 마법이라 생각하며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느껴. 계속 추락하며 다음엔 뭐가 나올지 궁금해. 각자기 무언가가 주의를 끌어. 이사야가 인공적으로 만든 사형마들이 다가오는 걸 확인하고 눈을 가늘게 떠. 박쥐 실루엣을 한 거대한 생명체가 날개를 펼치며 나타나. 이대로면 수세에 몰릴 테니 일단 이사야의 위치부터 찾기로 해. 감속 마법으로 추락을 멈추려 해. 다가올 상황에 집중하며 만화를 모으는데 마법 광선이 그를 강타해. 어떤 대응 마법이든 요격 주문이 발동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손으로 마법진을 준비하며 고통을 무시하고 방어에 나서 광선이 폭발하기 전에 흩어버려야 해. 감속 마법을 쓸 틈도 없이 공간이 일그러지는 걸 목격해. 장면이 우주 공간으로 바뀌고 그는 행성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해. 숨을 쉴 수가 없어. 공기가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눈을 감아.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이사야는 차분하게 결과를 관망해 뒤를 돌아본 아수마는 상황을 분석해. 거대한 화염구들이 공허를 밝히며 그를 향해 날아와 공중에서 자세를 잡으며 공격이 끝이 없음을 깨달아. 새로운 마법진을 소환에 대비해 주문을 해방하자 거대한 폭발이 발사체들을 파괴해버려. 파괴의 한가운데서 그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잘 받았다며 이제 내 차례라고 말해. 또 다른 마법진을 소환해 반격을 준비해. 이사야의 공격과 충돌하며 그의 주문이 공간을 뒤흔들어. 충돌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공허를 밝혀 이런 질량 기반 공격은 요격하기 쉽다고 말하며 아수마는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여 이곳이 진공 상태란 걸 파악하고 주변을 분석해. 이대로라면 결국 질식사하게 될 거야. 마법 공간의 정밀함에 주목하며 그는 이곳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아.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이사야에게 딱 맞는 스타일이라 이해가 가면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아. 이사야의 성격상 자신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러니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어딘가에 마법의 눈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아수마는 그 약점을 찾아내기로 해. 눈을 감고 움직임을 멈춰. 저항을 포기한 건가 싶어 이사야가 멀리서 지켜보지만 침묵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일련의 거대한 폭발이 아수마의 몸을 집어삼키고 공간을 장악해. 폭발 속에서도 눈을 감은 채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 만화 그릇과 실행 그릇에 저장해둔 농축된 만화를 방출해 계획을 실행해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공간을 지속적으로 진동시키고 거대한 마법진을 확장해 영역을 분석할 준비를 해. 갑작스러운 힘의 분출에 이사야의 눈이 커져. 공간의 중심에 떠있는 아수마는 주변의 공격들을 관찰해. 마법진으로 공간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고 적의 감시 포인트를 찾아낼 거야. 화연구들이 길을 밝히며 다가오지만 그는 결함을 찾는 데만 집중해. 집중력을 유지하던 중 어둠 속에서 빛의 점 하나가 나타나고 이사야가 즉각 반응에 눈을 떠. 아수마는 찾았음을 확신해. 마법진이 형성되고 그는 공간의 구조를 박살내버려. 손을 앞으로 뻗어 주문을 발사해. 마법 공간이 무너져 내리고 환각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주변이 붕괴해. 아수마는 그저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어. 인식 조작 주문이었음을 확인하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창문으로 밖을 살피던 그는 소리 없이 공중 부양을 시작해 이사야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가. 아수마가 현장을 살피며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이사야는 반응하지 않고
드디어 찾았냐고 말해. 아스마는 옥상에 안정적으로 착지해 서두르지 않고 다가가 그에게 주문을 걸었냐고 묻지만 이사야는 침묵을 지키며 대답하지 않아. 더 가까이 다가가 왜 자신을 해치려 하냐고 물어. 여전히 멍한 눈빛의 이사야에게 이게 네가 말한 친하게 지내자는 방식이냐고 따져. 아수마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점프해서 포즈를 취해. 이사야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며 아수마가 상상했던 그대로라며 감탄해. 그는 미소를 짓지만 아수마는 혼란스러워하며 가만히 있어. 이사야는 자신의 환영 마법을 깨뜨린 것과 무영창 비행 마법을 칭찬해. 이사야는 그를 훌륭하다고 지켜세워. 그런 마법진을 사용하는 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마치 두오모 성당 천장화만큼이나 아름답다고 찬사를 늘어놓아. 다가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수마의 분해 마법이 매혹적이었다고 말해. 그 마법 표로의 논리를 알고 싶다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해. 이사야는 고개를 기울이며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이라고 본색을 드러내. 목소리가 무거워지며 에너지띠에 갇힌 아수마는 믿을 수 없어 몸을 떨지. 또 다른 주문의 징조를 감지하지 못했어. 이사야의 전매 특허인 현대마법 메테오포림을 기억해내. 이사야가 팔을 들어올리자 공중에 날카로운 발사체들이 형성돼. 그는 바람을 조작해 공사장의 자재들을 끌어왔다고 설명해. 그가 위를 가리키자 철근들이 공기를 가리며 아수마를 향해 떨어져 아수마는 방어하며 버티려 하지만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 뒤늦게 위험을 감지하고 눈을 크게 뜨지만 이미 늦었어. 무언가가 정면으로 강타해 방어를 뚫어버려.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엄청난 위력을 온몸으로 느껴. 공격에 제대로 당한 거야. 잠시 숨이 멎었지만 간신히 손으로 마법진을 소환해 때맞춰 방어해내. 압력을 밀어내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해. 이사야는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위쪽에 또 다른 위협을 알아채. 아수마가 위를 올려다보니 전봇대가 그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어. 다른 철골 구조물도 함께 무너져 내려. 그는 충돌 지점을 피해 뒤로 도약하며 위험을 모면해. 테러를 차단하고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적인 공격이야. 자네가 사방에서 비오듯 쏟아져 그를 가둬버려. 자네를 막으려 아수마는 손을 조정해. 마법진을 확장해 방어막을 만들고 충격을 견디려 안간힘을 써. 이를 악무는 그를 보며 이사야는 웃음을 터뜨려. 이사야는 혼란을 즐기며 아수마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궁금해해. 팔짱을 끼고 여유를 부리지. 하늘에서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아 이사야가 턱을 들어올려. 비행기 한 대가 대기를 가르며 두 팔 벌려 그들을 향해 추락하고 있어. 이사야는 선언해. 이곳은 자신의 세계이자 자신의 마법이라고. 유성우가 어떤 예술보다 아름답다고 한숨을 쉬며 말해. 손짓하며 아수마가 어떻게 막을지 궁금해해. 손을 하늘로 뻗으면서 말이야. 아스마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사야는 자신의 예술의 영광을 감상하라고 재촉해. 손가락 사이에 작은 물체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미소가 더 짙어져. 아스마는 거리를 계산해.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물체를 공중으로 튕겨보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사야는 평정심을 잃고 비행기를 추락시키려던 마법을 어떻게 취소했냐고 따져 물어. 땅의 충돌에 폭발하며 그 작은 물체는 주변 풍경을 박살내버려. 그는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며 이것이 정부 환영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스마는 날렵한 동작으로 허공에서 가느다란 무언가를 낚아채며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움켜잡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바늘이 발각되자 이사야는 충격에 휩싸여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아스마는 손에 든 바늘로 그를 가리키며 그의 계획을 이미 전부 파악했다고 선언합니다. 바람 마법으로 조종된 낙하물들은 단순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물건들을 떨어뜨린 뒤 이사야는 추락하는 비행기라는 환영을 만들어 주의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진짜 목표는 기절 마법이 걸린 마법 바늘을 날리는 것이었죠. 거창한 이름의 메테오폴은 그저 허세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들통나자 충격을 받은 이사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아스마는 솜씨는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그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사야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소리칩니다. 살아있는 마법사라면 자신의 마법 발동을 감지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간파했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는 좌절감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며 아스마가 3000년 전의 전설적인 대마법사일 리 없다고 부정합니다. 아스마는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마법의 흔적을 숨기는 데 탁월하니 마지막 일격은 은밀하고 조용한 방식일 거라 짐작했다고 말이죠. 순식간에 이사야의 뒤로 이동한 그는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지켜듭니다. 그는 이사야의 실수는 단 하나였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아스마의 눈앞에서 너무 많은 마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었죠. 아스마가 이사야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문을 발동하자 손에서 뿜어져 나온 마법이 팽창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놀란 이사야는 눈을 크게 뜨고 대체 이게 무슨 마법진이냐며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아스마는 마법진을 감상하며 아름답다고 평합니다.
고대 마법인 진동결박을 시전할 준비를 마친 아스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사이야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는 주변의 땅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마법의 위력에 휘말린 이사이야는 저 멀리 튕겨나가고 아스마는 패배하여 땅으로 추락하는 이사이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늘을 쥔 채 아스마는 이사이야를 향해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며 전투를 끝냅니다. 장면은 마법도시 왕국 그랑가이아의 수도로 바뀌고 그곳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집니다. 정원에 놓인 그림에 집중하며 이사이야는 붓을 놀립니다. 그는 주변 세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예술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아스마는 캔버스에서 마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고 평합니다. 대마법사는 제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뒤를 돌아본 이사이야는 돌아오셨냐고 물으며 자신의 그림에 대한 칭찬을 곱씹습니다. 아스마는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이야는 한숨을 내쉬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며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갑자기 키리오가 끼어들며 그 오메가를 쓰러뜨린 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마법 덕분이었다고 우기며 으스대려 합니다. 미우네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는 동안 이사이야는 붓을 만지작거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려 합니다. 아스마는 등을 돌려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이사이야는 칭찬을 받아서 기뻤다고 말하며 다음번에는 아스마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청합니다. 키리오와 미우네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키리오는 이사이야가 여전히 수줍음이 많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자 미우네는 미움을 받는 건 오히려 키리오 쪽이라고 쏘아붙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웅장한 복도를 걸어가던 이사이야는 팔짱을 낀 채 벽을 바라보며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법사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과의 대화를 피합니다. 대마법사와의 소중한 시간이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그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는 근처에 서 있는 시온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던 시온은 자리를 지키며 군주에게 소환되어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시온은 이사이야의 귀에 그 명령을 속삭여 그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사이야는 얼어붙어 뒷걸음질칩니다. 그는 아스마님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며 불신에 차 소리칩니다. 시온은 군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절대적이라고 단언합니다. 아스마가 그랑가이아와 그들 모두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한 그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합니다. 왜 아스마님이 그런 추악한 짓을 하려는 건지 의아해하며 가슴을 움켜줍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시오바나 아스마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아카데미 양호실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사이야는 두통을 느낍니다. 몸을 일으킨 그는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다고 중얼거립니다. 누군가 물병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는 하마터면 물병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스마라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스마는 그게 설탕이 들어간 전해질 음료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사이야가 한참 성장할 때라며 손실된 수빈을 가능한 한 빨리 보충하라고 조언하며 물병을 건넵니다. 이사이야는 인상을 찌푸리며 왜 자신을 도와주었냐고 묻습니다. 아스마는 팔정을 끼며 자신의 마법을 정면으로 맞았으니 멀쩡할 리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법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이사이야는 화제를 돌리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아스마의 손에 들린 수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땀을 닦은 흔적이 역력한 수건은 아스마가 그를 얼마나 정성껏 간호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사이야는 아스마가 줄곧 자신을 돌봐준 것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아스마는 시선을 피하며 실력 있는 마법사를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병을 받아든 이사이야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한숨을 쉬며 에스포의 모든 사람이 키리오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사이야는 키리오의 마법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의 사고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아스마는 어깨에 힘을 풀며 키리오를 쓰러뜨린 자의 힘이 궁금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이야는 고개를 숙이며 키리오가 아스마를 압박하고 아카데미에서 퇴학시키려 했던 점에 대해 대신 사과합니다. 아스마는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행동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사이야에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고 말해줍니다. 심호흡을 한 아스마는 자신이 당한 매복 공격에 대해서는 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대신 그는 이사이야를 놀라게 할 거래를 제안합니다. 아스마는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사이야나 에스포를 탈퇴하고 자신과 함께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파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파벌이라는 아이디어에 의문을 품은 이사이야는 고개를 들며 눈앞의 아스마에게는 3000년 전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아스마는 현재의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혼자이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아스마는 손을 내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이사이야에게 청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온 이사이야는 바닥을 응시하다가 아스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선택을 내립니다. 이사이야는 그를 아스마 씨라고 부릅니다. 그는 오래전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그때 갑자기 양호 선생님이 나타나 두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아스마는 들켜버렸다며 사과합니다. 양호 선생님은 엿보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아스마는 양호 씨를 나가겠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있던 의료 차트를 집어들고 빠르게 분석합니다. 차트를 간호사에게 건네며 이것이 이사이야의 마법 해로도이니 참고하라고 설명합니다. 건네받은 것에 당황한 양호 선생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상세한 분석 내용에 놀란 그녀는 잠시 기다려달라며 그를 불러세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자신의 연구실에 특별 학생으로 초대합니다. 아스마는 감사를 표하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아카데미가 마음에 든다며 졸업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방을 나섭니다. 이사야는 떠나는 그를 지켜봅니다. 마법 분석실로 돌아온 아스마는 사소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던 작업을 계속합니다. 새로운 마법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그의 이론이 새로운 마법 체계를 확립했음을 확인해 주었고 학회에 발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았으며 현대 하이브리드 마법의 기초 이론이 완성되었음을 깨달은 아스마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다음으로 그는 마법 공식들을 목적에 따라 정리하고 마법 회로에 맞게 조정할 생각입니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했기에 새로운 경로의 도움을 계속 받았고 이제 그는 기초 마법을 발명하여 모두에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카데미의 수업이 재개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선 조지 이스트 교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교수가 책을 읽는 동안 아스마는 수업 진도에 맞춰 필기합니다. 조지 교수와 대화하던 한 교사는 그 학생이 갑자기 실력이 향상되었다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눈을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교사는 그가 부정행위를 할 방법이 없다며 계속 지켜봅니다. 구솔 시험 도중 조지 교수는 의심을 일축하며 칠판에 공식을 적습니다. 그는 누구든 이 현대 마법을 해독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는 무능한 학생이라 여겨지는 시오바나 아스마를 직접 지목하며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못 풀겠다고 말할 셈이냐고 묻습니다.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아스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향합니다. 그는 마법 회로의 응용을 해결하는 스킬 공식을 설명하며 완벽한 해답을 써내려갑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조지 교수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800년 된 계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그 이론은 극도로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언급을 알아들은 학생들은 교수의 장치, 즉 레이머신이라 불리던 것이 이제 스마트 완드라고 불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게다가 고등 마법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아스마가 교수의 허리춤을 가리키자 그곳에 부착된 장치인 스마트 원드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다시 한번 정답임을 인정한 조지 교수는 한숨을 쉬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는 아스마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멍해진 다른 학생들은 말없이 자리에 앉는 그를 지켜봅니다. 아스마는 나중에 점심시간에 마법 분석실 사용을 위해 재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군의 식당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시온에게 다가와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아스마와 친해지고 싶다며 그네를 설득하려 합니다. 끈질긴 요청에 당황한 시온은 시선을 아래로 떨굽니다. 하지만 아스마가 도착한 것을 보자 학생들은 그녀를 더욱 압박합니다. 결국 굴복한 그녀는 그냥 물어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의자를 돌린 시온은 시오바나를 부릅니다. 그녀는 수업 후에 다 같이 에비스 매직 카페에 가자고 그를 초대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려 노력하며 바쁘면 괜찮다고 덧붙이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턱에 손을 얹은 그는 초대에 대해 고민하는 듯합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기대감에 차서 지켜봅니다. 그러자 그가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아스마는 괜찮다고 말하며 합류하겠다고 수락합니다. 그의 긍정적인 대답에 환호하며 학생들은 두 팔을 번쩍 듭니다. 창문을 통해 그 그룹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멀리서 관찰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꽃을 들고 그를 확인하는 미오네였습니다. 그와 부딪혀 얼굴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는 줄기를 꽉 쥐어 손안에 꽃을 으스러뜨립니다. 그녀는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장면은 에비스 매직 카페 매니스 앞에서 활기를 띱니다. 안에서 아스마는 온갖 질문을 퍼붓는 그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기심의 포화 속에서도 침착하게 미소 짓는 그는 상황을 주도하며 혼란을 정리하려 합니다. 루리는 컵을 든 채 줄을 서라고 요청합니다. 아스마는 치즈버거가 맛있다거나 특정 소문은 오해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테이블에 앉은 그룹은 좀 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여학생이 끈질기게 누구와 가장 친하냐고 묻습니다. 아스마는 가장 친한 학생은 루리라고 대답하고 루리는 그 대답에 엄청난 열광으로 화답합니다.
그부들이 기쁨에 터져 나오는 동안 믿을 수 없다는 듯 루리는 음료수 컵을 힘껏 찌그러뜨리고는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그 때문에 되었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합니다. 아스마는 목소리를 낮추지만 루리는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배경에서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반이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아스마가 니트라고 덧붙입니다. 한 그부가 루리를 놀라게 하며 그가 이미 별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 그부가 니트란 교육, 고용,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정당화하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정정해줍니다. 시오의 경우 그 별명은 솜씨 좋고 훌륭하다는 뜻의 니트라고 말이죠. 아스마가 그 새로운 정의에 동의하자 루리는 그가 그걸 받아들인 것에 놀랍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룹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밀하게 한 남학생이 다른 학생의 발을 겁니다. 그부가 정말 그래도 되냐고 망설임에 묻자 아스마는 단순히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화기를 한 여학생의 기기에 갖다 대어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여학생들은 이제 시오치와 연결되었다며 흥분해서 환호합니다. 멀어지는 그룹을 멀리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며 이사이아는 그들이 방금 카페를 나갔다고 보고하다가 무언가를 눈치챕니다. 아스마의 시선이 바뀌고 그는 더욱 경계태세를 갖추며 미소를 띤 채 뒤를 돕니다. 루리는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그녀의 말을 빠르게 가로막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자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많은 학생 무리에게 둘러싸인 그는 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심각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무리 중 두 학생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니 급정거합니다. 학생들이 길을 터주며 복도를 만듭니다. 그러자 차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리고 그는 즉시 그를 알아봅니다. 아스마의 그부들은 그가 에스포의 멤버라고 수군거립니다. 새로 등장한 인물은 다가와서 그가 아스마냐고 묻더니 자신을 후카다 사카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카데미 클럽 연합회의 회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존재감을 분석하며 아스마는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합니다. 시온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마음속으로 기억해둡니다. 후카다는 그를 관찰하며 그가 좀 의존적인 것 같다고 평합니다. 침묵 속에 그를 응시하던 아스마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은 계속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에스포를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후카다는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마법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선언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여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희미한 미소를 띠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다른 학생은 결투라는 단어를 되뇌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스마는 그 단어의 어감을 시험해보듯 결투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루리의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아스마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마법 결투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후카다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도전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꼴은 볼 수 없다고 선언하며 덕에 힘을 줍니다. 그의 손이 검자루를 꽉 줍니다. 그가 자세를 잡고 무기를 뽑아들자 후카다로부터 강력한 압력이 뿜어져 나와 아스마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마법 결투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린 아스마는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살기가 형체를 갖추고 후카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짓누르는 압력으로 구체화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그 압력이 자신만을 향한 게 아님을 알아챕니다. 그 힘에 휘말린 그부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마는 후카다가 자신이 결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들을 인질로 삼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방식에 의문을 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시온이 맹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아스마는 위에서 그것을 지켜봅니다. 아스마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지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며 결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자리를 지키며 고맙다고 대답합니다. 후카다는 어깨에 힘을 풀고 검을 칼집에 넣으며 주변 사람들을 짓누르던 압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뒤로 돌아서며 그는 결투가 내일 아침 8시 아카데미 중앙투기장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공표합니다. 차를 향해 걸어가며 후카다는 아스마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도전을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미소를 지으며 시온에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화를 끝냅니다. 그날 밤 아스마는 방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휴식을 취합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쉽니다. 갑자기 눈을 뜬 그는 자신이 원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어디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꿈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각몽임을 알아차린 그는 허공에 주먹을 쥐며 꿈을 통해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최근 수업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이 몸의 원래 주인을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환생했을 때 몸에 마법 회로에 소량의 만화가 남아있었고 그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스마는 이 만화를 통해 전 주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년의 생각은 여전히 그곳에 있겠지만 접근하려면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영혼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고대 마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는 지금 당장 하나를 만들기로 합니다.
새로운 주문을 짜기 시작한 아스마는 정신조작과 최면 암시 공식을 결합하여 발동진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주문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지으며 그는 아마 역사상 이런 위협을 달성한 건 자신뿐일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새로운 마법을 시전하자 그 과정에 그 자신도 놀랍니다. 포털이 열리고 원래 시오바나의 영혼이 뜰려나와 그 앞에 완전히 형체를 드러냅니다. 소년의 영혼 형태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스마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영혼은 혼란스러워 보이다가 미소를 짓습니다. 아스마는 구조가 성공했음을 알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유성우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어둠 속에서 두드러진 한 점의 빛이 나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듯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는 결정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는 그 빛을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한다면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에 놀라 그를 쳐다보는 아스마는 할 말을 잃고 소녀는 자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저 죽고 싶었지만 살아버린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시선을 피하며 반대로 아스마는 살고 싶었지만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웃습니다. 소녀는 주장합니다. 몸을 지켰어야 하는 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스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봅니다. 소녀는 대답을 기다리며 이제 두 영혼이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으니 둘 중 누구도 시오바나 아스마 혼자로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스마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날부터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스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손을 내밉니다. 시오바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소년의 어깨가 떨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가리킵니다. 아스마는 웃으며 그를 격려합니다. 소년은 동의하며 주먹을 맞댑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되새깁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쉽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아스마가 3000년 전의 전설적인 대마법사이니 혹시 도울 일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긍정하며 아스마는 소년의 영혼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자 시오바나는 오늘 수업 후에 에비스 매직 카페에 갔었다고 언급하며 그곳에서 들은 주문의 의미를 아스마에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뒷목을 문지르며 릴리라는 소녀가 자랑스럽게 외우고 다니던 주문인데 분석해보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척하려다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소녀는 숨이 넘어갈 때 웃으며 그런 거라면 식은 죽먹기라고 말합니다. 아스마가 손가락을 튕깁니다. 갑자기 발밑에 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놀라 뒤를 돌아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꿈에서 깰 시간인 것 같고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손을 들어 자신을 다시 데려와준 아스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시오바나는 깊은 숨을 쉬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아스마 역시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아스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해져가는 시오바나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아스마는 1초라도 더 붙잡으려 애쓰지만 영혼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결의를 다집니다. 비록 소년은 이제 잔류 기억에 불과하지만 아스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소년의 소원과 후회를 자신이 이루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는 이것이 300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하고 허공을 응시합니다. 장면은 도쿄에 있는 후카다 시온의 저택으로 바뀌고 그곳에는 침묵만이 감돕니다. 거대한 수정 앞에 무릎을 꿇은 후카다는 절제된 호흡을 합니다. 잠시 무릎을 꿇은 채 그는 집중합니다. 이것은 우르츠광, 질화붕소 혹은 오리할콘이라 불리는 그의 가문 소유의 산에서 채굴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입니다. 눈을 집중시킨 그는 검자루를 단단히 잡습니다. 무기로 수정을 공격하며 축적된 힘을 방출하자 멀쩡하던 수정에는 이제 여러 개의 베인 자국이 생겨납니다. 뒤를 돌아본 그는 정원의 자신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후카다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자신을 소개하고 비상사태이자 특별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미즈하라 미우네가 등장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그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미우네는 스마트 완드를 만든 데 쓰이는 희귀 금속에 대해 이야기하며 겨우 시험 배기용으로 우르츠광 칠화봉소나 이투륨을 쓰다니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잃고 그가 보낸 영상을 이미 봤는데 텐노지와 카타쿠라가 패배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고 대고합니다. 후카타는 이를 악물며 흥미진진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짓궂게 웃으며 그가 이사장의 요청으로 형식상 S4에 속해 있을 뿐이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나름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후카다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그들을 아카데미 위신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며 기관의 위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열렬히 동의합니다.
미윤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속성 없는 자라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질하며 다른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이 될 거라고 말을 맺습니다. 미운애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문의 비수를 사용하면 마법 결투에서 그를 으깨버릴 수 있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후카다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며 달을 향해 검을 들어올립니다. 그는 맹세합니다. 아카데미의 권위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며 사고가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말이죠. 후카다의 목소리가 단호해지며 미소를 띱니다. 미운애는 시오바나 아스마의 얼굴이 곤죽이 되는 걸 보고 싶다며 그 사람을 데려올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후카다는 고개를 젓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정 조각들이 다시 모여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하인이면 충분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그는 검을 칼집에 넣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오바나는 미소를 지으며 결투 장소로 다가갑니다. 그는 좋아, 가자고 말합니다. 시오바나는 마법 결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학생 간에 승인된 공식적인 전투로 정의되는 마법 결투는 마법사 양성기관 내에서 마법 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결투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등급이 매겨지고 아카데미 내에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계급은 각 학생의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결정하며 학교 환경을 형성합니다. 경기장 대기실에서 릴리가 시오바나에게 세부 사양 설명을 마칩니다. 그녀는 이건 아카데미 학생이라며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를 추궁합니다. 아스마는 설명해줘서 고맙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루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기억 혼란이 아직도 도진 거냐고 묻습니다. 치마를 꽉 움켜쥔 그녀는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려 했습니다. 결의에 찬 주먹을 주며 릴리는 그를 제대로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설명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대기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루리는 흥분해서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스마는 그녀를 현실로 데려오기 위해 따은 머리 하나를 잡아당깁니다. 넥타이 2개를 들어보이며 그는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하나를 가리치자 그는 그게 최선인 것 같다고 동의합니다. 미소로 감사를 표하며 아스마는 선택한 넥타이를 메고 매듭을 조정합니다. 릴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자신의 망상벽이 병일지도 모른다고 한탄합니다. 아스마는 집중하며 랭크가 오르면 마법 분속실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지 묻는데 그가 걱정하는 게 고작 그거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릴리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확인해줍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아스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대답합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정말 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아스마는 옷깃을 정리하며 후카다가 자신을 학생들의 평화를 해치고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 해로운 존재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릴리는 턱을 극적이며 그게 후카다 측이 퍼뜨리는 이야기라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그에게 건네며 아카데미 신문을 봤냐고 묻습니다. 신문은 후카다와 속성 없는 니트 아즈마의 결투를 알리며 이를 처벌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경멸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침착함에 놀란 릴리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후카다 선배가 일본 마법 검술의 달인이자 희귀 금속 광산의 후계자이며 아카데미에 수십억을 기부한다고 그의 직함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엔 누구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거라고 릴리는 필사적으로 말을 맺습니다. 릴리는 눈을 감으며 여론이 조작되어 마치 정의가 그의 편인 것처럼 보일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아스마는 단순히 알겠다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 릴리 씨라고 부르며 이제 넥타이를 고쳐맨 그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묻습니다. 완벽해요. 릴리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대답하자 아스마는 미소로 감사를 표하며 셔츠 소매를 정리합니다. 그는 결투하러 가겠다고 선언하며 몸을 돌립니다. 릴리는 그가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멍해집니다. 경기장을 향해 홀로 복도를 걷던 아스마는 심호흡을 하지만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는 그가 이사야임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마주보며 탐색합니다. 아스마는 다가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로에 이사야의 표정이 바뀌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는 물러나 복도에 있는 릴리를 지나쳐 떠납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앙 콜로세움은 흥분으로 들썩이는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후카다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군중의 환호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의 팬들은 상대를 순식간에 끝장내달라고 애원하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아스마가 경기장에 들어와 앞으로 걸어가자 릴리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미운애는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습니다. 경기장에서 아스마와 후카다는 결투 준비를 마친 채 서로를 마주봅니다. 후카다는 턱을 치켜들며 아스마가 도망치지 않고 나타난 사실은 칭찬해 줄 만하다고 말합니다. 아스마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단순히 고맙다고 합니다. 후카다의 어조가 바뀌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스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깜짝 놀란 아스마는 후카다가 자신이 환생했다는 걸 눈치챈다 의심합니다. 후카다는 아스마가 에스포의 텐노지와 카타쿠라를 쓰러뜨린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그것이 요행이나 우연일 리 없다며 질문을 거듭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다그칩니다. 강력한 압력을 뿜어내며 후카다는 군중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지만 아스마는 그 압력에도 침착하고 태연합니다. 난 아스마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후카다는 자신의 전투 기운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후카다는 비웃음을 흘립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며 그는 팔에 긴장을 풉니다. 그는 자세를 잡으며 상대를 얕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해충을 내 모든 힘으로 짓밟아주마. 후카다는 검을 겨누며 선언합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야. 나도 봐주지 않겠어. 시오바나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며 싸울 준비를 하고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투가 시작됩니다. 결투장에 자리 잡은 시오바나 아스마와 후카다 사카네는 서로의 거리를 잽니다. 손을 들어올리며 조지 이스트 교수는 마법 결투를 시작하려 하지만 후카다가 제스처로 그를 막으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방해를 지켜보며 아스마는 기다리고 전력으로 그를 부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후카다는 고귀한 가문의 자존심을 걸고 자비를 베풀 준비도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기권서를 제출한다면 아스마가 기권패하는 걸로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손을 내밀며 그는 이것이 상대가 다치는 것을 막고 관전을 위해 모인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후카다는 턱을 들며 할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심판을 향해 돌아선 아스마는 경기에서 이기면 랭킹이 몇 단계나 오르냐고 묻습니다. 교수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후카다는 연합회장이자 S랭크인 반면 시오바나는 F랭크의 12번째 서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오바나가 이긴다면 학생 랭크가 A가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반응을 살핍니다. 아스마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후카다를 향해 말합니다. 만약 후카다가 자신의 랭크를 즉시 S로 올려준다면 기꺼이 기권패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하면 후카다가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모인 학생들에게도 사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뻔뻔함에 충격을 받은 후카다의 눈가가 떨리고 이를 갈며 반응합니다. 학생 무리는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친구들에게 수근거리고 몸을 비뜹니다. 릴리는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후카다가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어. 자기 분수도 모르는 멍청이는 정말 오랜만에 본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주겠다고 악담을 퍼붓고 있어. 하지만 아스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덤벼보라고 손짓할 뿐이야. 후카다는 조지 이스트 선생님을 닥달해서 빨리 시작 신호나 보내라고 난리법석이고 드디어 결투 시작. 상대가 시온의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아는 아스마는 자칫 파줬다간 질 수도 있다는 걸 직감해. 그래서 망설임 없이 마력 회로를 활짝 개방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대 마법을 전력으로 쓰기로 작정한 거야. 주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작하는 아스마의 손이 허공에 보이지 않는 길을 그려나가. 순식간에 아스마 주변으로 복잡한 마법진이 구현됐어. 관중석의 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경악하고 있지. 현대 도서관 목록에는 있지도 않은 듣도 보도 못한 마법이니까 말이야. 아스마의 손에 빛을 뿜어내는 힘의 구체가 맺히더니 그 파괴적인 일격을 그대로 발사해. 후카다도 재빨리 반응해서 흙으로 된 벽을 세워 방어에 나서네. 마법이 장벽과 충돌하면서 구조물이 산산조각 나버려. 상대가 자동 요격 마법을 발동한 걸 눈치챈 아스마는 경기장에 모래가 퍼지는 걸 보며 교활했던 시온 왕을 떠올리지. 후카다가 눈을 가늘게 뜨네. 보고서대로 정체불명의 마법을 쓰긴 하지만 자기한테는 안 통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어. 무기를 꺼내둔 후카다는 단 일격으로 끝내주겠다고 선언해.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스마도 집중력을 다시 가다듬고 주시하지. 드러난 무기는 물리적인 칼날이면서 동시에 마법 지팡이 역할도 하는 물건이었어. 아스마는 그걸 분석하더니 투기의 대지와 결계를 결합해서 뚫을 수 없는 절대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간파해. 저 방어 영역 안에서는 어떤 공격이든 자듬으로 요격당하고 즉시 반격까지 날아오게 돼 있어.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 아스마는 호흡을 조절해. 이 기술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면서 시온의 절대 공간을 깨부수는 건 바로 자기가 될 거라고 다짐하지. 저런 불규칙한 돌연변이 같은 녀석 말이야. 후카다는 아스마를 명문 아카데미의 조화를 해치는 골칫덩어리 취급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쏘아붙여. 그러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네. 검을 지켜둔 후카다는 매일 쌓아올린 훈련과 규율, 정신수양만이 마검사의 강함을 만든다고 설교를 늘어놓아 검 끝을 겨누며 고작 무속성 마법사 따위가 내 검을 막을 수 있겠냐며 도발하지. 관중석의 학생들이 술렁거려 저 자세가 바로 후카다의 필살기라는 걸 알아본 거야. 후카다가 아스마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해. 갑자기 땅이 진흙으로 변해서 아스마의 팔을 묶어버렸어. 회피를 봉쇄하는 마법적 정체 시스템이라는 걸 파악한 아스마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공격에 대비해.
후카다가 자세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비기인 후카다류 미카즈키잔을 날리러 들어와 미주하라 미우나는 저 참격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도 베어버린다며 아스마군이 어쩌려나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강력한 호영의 참격이 꼼짝달싹 못하는 아스마에게 쇄도하고 있어. 아스마는 넥타이 메고 온 걸 후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버려. 그러고는 고대 경화 마법 매직 메탈라이즈를 걸어 처원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칼날로 만들어버리네. 넥타이를 방패로 쓰려는 거야. 위로 쳐올리는 동작으로 방금 만든 넥타이 칼날로 참격을 막아냈어. 자신의 공격이 막히자 후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말문을 잃어버려. 관중들은 충격에 빠져서 웅성거려. 도서관에도 없는 또 다른 마법으로 고작 넥타이를 써서 검격을 막아냈으니 믿을 수가 없겠지. 두 칼날의 충돌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고대 소멸 마법 파티클 베일이 발동돼 아스마는 자기를 묶고 있던 땅을 녹여버리고 먼지처럼 상대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놀란 후카다가 두리번거리며 기척을 찾으려 하지만 어떻게 사라진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하지만 아스마는 이미 후카다 등 뒤에 나타나서 반격할 시간이라고 선언하지. 반격을 준비하며 자세를 잡는 아스마. 후카다는 어떻게 사라졌는지 의문을 품느라 귀중한 1초를 낭비하고 뒤늦게 돌아봐. 갑작스러운 신출 기모람에 후카다의 눈이 휘둥그레져 다시 평정심을 찾고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다음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끝장이라고 으름장을 놓네. 자신의 절대 공간 안에서 몸을 보호하며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박고 서 있어. 자기 결계는 무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후카다는 빈틈을 주지 않아. 아스마가 등 뒤에서 직접 공격해 들어가지만 돌로 된 손이 튀어나와 아스마의 칼날을 막아버려. 후카다는 잡았다며 소리치지. 후카다가 돌기둥 뒤에서 기습적으로 제3형 검섬을 날려 아스마는 방어하는 대신 맨손으로 자기 칼날을 쳐내서 회전력을 실어 후카다에게 집어던져버려. 검을 버리다니 무모하다며 비웃는 후카다. 후카다는 그걸 자살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아스마는 가속해서 자기를 막으려는 돌손들 사이를 뚫고 달려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바위 공격들을 부숴버리며 길을 만들어 아까 던졌던 넥타이가 말뚝으로 변해서 후카다를 놀라게 하고 두 사람의 검이 충돌하며 서로의 힘을 시험해. 충격에 밀려난 후카다가 바닥을 미끄러지듯 물러나서 원래 검을 다시 쥐어. 아스마는 이게 두 번째라고 알리고 릴리는 충격에 빠져서 넥타이를 가리켜. 아스마가 이제 쌍검을, 그러니까 변형된 넥타이 2개를 들고 있거든. 아스마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냐고 물으며 사실 방금 그 일격으로 끝내려고 했다고 인정해. 시온이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도 덧붙이면서 말이야. 후카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기 영역에 이렇게까지 접근한 건 네가 처음이라고 대답해. 그래서 처음으로 비기인 마검술을 보여주겠다며 영광으로 알라고 하지. 아스마가 다음 수를 기다리자 후카다는 마검술, 몽환 만화를 선언하며 전진해. 첫 번째 타격이 날아오고 아스마도 놀란 기색이야. 곧바로 두 번째 마검인 몽환 신월로 공격을 이어가며 참격을 연결해 절대 피할 수 없는 비기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야. 미즈하라 미우나가 의자를 꽉 움켜쥐는 가운데 공격이 아스마에게 정통으로 적중해서 그를 뒤로 날려버려. 후카다는 멈추지 않고 검의 또 다른 마법인 무구폭을 발동해 속도를 높여 거대한 폭발이 아스마의 전신을 집어삼키고 경기장을 장악해버리지. 충격으로 아스마는 뒤로 튕겨나가고 손에서 검도 떨어져. 관중석에서 릴리가 시오바나군의 이름을 비명처럼 질러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경기장 바닥에 미동도 없이 쓰러진 아스마와 그를 내려다보는 후카다를 지켜봐. 후카다는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죽여버린 건 아닌가 걱정해. 심판에게 차갑게 물어보는데 심판이 서둘러 아스마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가네. 후카다는 한숨을 쉬며 사고사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해. 그런데 그가 시체에 다가가자 조지 이스트 선생님이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쳐. 그 반응에 후카다도 순간 당황하지. 그때 땅에서 일어난 아스마가 엄청난 힘에 휩싸인 채 모습을 드러내. 교복 가슴팍이 찢어진 채로 균형을 잡고 상대를 마주보지. 후카다는 자기 비기가 치명타였을 텐데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아스마는 자기가 완전히 착각했다며 턱을 내려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얕보고 있었다는 거야. 관중들은 충격에 빠지고 미즈하라 미우나는 눈을 크게 뜨며 저 상대가 지구에서 온 시온의 환생이라는 걸 다시금 상기해. 릴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봐. 준비를 마친 아스마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선언하지. 제216이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쳐. 그 비기를 맞고도 멀쩡하다니. 후카다는 통제력을 잃고 흥분해. 아스마가 자세를 잡으며 싸울 준비를 마치고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어. 후카다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다시 공격하기로 마음먹지. 후카다는 비기인 마검술로 기필코 쓰러뜨리겠다며 전진해. 아스마는 계산에 들어가. 자기 몸의 마력 적응력은 뛰어난데 육체적인 근력은 좀 딸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아까 입은 데미지가 상당해서 빨리 결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눈을 감고 고대 마법 연구,
지금은 마력 회로라고 불리는 마나바디에 대한 지식을 떠올려 체내의 마력을 급격하게 응축시켜서 한계까지 압축하고 신체가 반응하도록 강제해. 마력이 몸속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일시적으로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거야. 에너지가 아스마를 완전히 감싸는 걸 보고 후카다는 위압감을 느껴. 아스마는 턱을 치켜들며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도 쉽게 성공했다고 말해. 역시 강적과의 실전이야말로 이론 구축과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라면서 말이야. 발끝을 앞으로 향하고 시작의 한 걸음을 내디뎌 공격할 빈틈을 찾았다고 믿고 행동을 개시한 거지. 후카다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며 반응해. 아스마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이게 마지막 일격이라며 소리치고 돌진해. 후카다도 전력을 다해 맞받아치지. 후카다가 숨을 멈추고 검격을 날려 아스마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어내고 순식간에 이동해서 상대 등 뒤에 다시 나타나 후카다의 예측을 완전히 깨버린 거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며 경악한 후카다가 고개를 돌려 거기가 네 무덤이라며 사형마에게 공격 명령을 내려. 땅에서 돌손이 솟아나 아스마를 잡으려 하지만 발차기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버려. 뒤를 또 아스마는 뭔가에 놀라는데 후카다가 이걸로 넌 이제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며 선언해. 또 다른 돌손이 나타나 아스마의 다리를 잡았지만 아스마는 자기를 잡은 손을 박살내고 풀려나지. 구속을 파괴한 아스마 앞에 돌 사양마가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데 거대한 골렘이 위압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어. 그 거대한 생명체를 올려다보며 크기를 가늠하던 아스마는 그냥 바닥에 매닫고 자버려 아주 무자비한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네. 그 파괴적인 충격에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데 조용해져. 아스마는 마법진으로 경기장 전체를 얼려버리면서 이걸로 후카다의 자동 요격이나 사형마 공격도 끝이라고 선언해. 아스마의 논리정연한 마무리에 후카다는 말문이 막혀버렸어. 아스마가 다가오며 끝이라고 선언하지만 시온은 인정하지 않아. 자기는 마검사 협회를 짊어질 후카다 가문의 후계자라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절규해.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아스마는 손을 들어 주문 마카루아를 외우고 빛의 성광이 후카다를 직격해. 장면은 3000년 전 과거로 바뀌어. 시온이 고대 마법을 연구하고 있던 데야. 옆에 있던 세이라는 여자가 시온에게 물러나라고 해. 시온이 뒤를 돌아 아스마님에게 보고를 해. 이건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새로운 마법이라며 고유 마력을 약 10배 정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아스마님은 그 설명에 놀라워하며 두루마리를 응시해. 하지만 시온은 이 마법이 시전자의 잔혹한 면을 분리해서 발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더 다듬어야 한다고 경고해. 세이는 드디어 정식 인체 실험을 할 만한 유망주를 찾았다고 덧붙이고 위험한 실험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아스마는 팔짱을 끼며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해. 세이는 깊은 숨을 내쉬지. 그녀는 그가 불평 한마디 없는 훌륭한 실험체라고 결론지어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아스마는 생각에 잠기더니 승인해. 알겠다며 그녀의 새로운 마법을 계속 믿겠다고 하니 그녀는 과분한 영광이라고 답하네. 세이가 조용히 갑옷을 고쳐 입는 사이 다시 현재. 후카다의 표정이 소름 끼치게 변하면서 광소를 터뜨려. 후카다 시온은 고상한 척하던 놈은 갔다며 현세에 돌아온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기뻐해.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겠다면서 특히 자기를 깊이 짜증나게 하는 아스마부터 시작하겠다며 이를 가라. 후카다가 돌진해서 도약함에 일격을 날려 공격 속도를 분석한 아스마는 그가 마력 회로를 비정상적으로 폭주시켜서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간신히 검격을 막아내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중돌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고 무릎을 꿇어 도망치지 말라고 소리치는 후카다. 후카다는 망설임 없이 돌진해 연속 공격을 퍼부어 아스마 주변의 땅을 파괴하고 바닥을 자갈밭으로 만들어버려. 잔해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아스마는 침착함을 유지해. 후카다가 시온의 원래 힘을 되찾았다고 결론 내리고 생각을 정리하지. 턱을 만지작거리며 극한 상황에 몰리면 다른 사람들도 전생의 능력을 되찾는 건가 의문을 품어. 그렇다 해도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야지. 눈을 뜬 아스마는 상대에게 넌 만년은 이르다며 덤벼보라고 뭐가 문제냐고 도발해. 후카다는 육설을 내뱉으며 공중으로 도약해 상대 위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지. 검을 치켜들고는 널 구석에 몰아넣었으니 이제 도망 못 간다고 주장해. 관중석의 학생들은 다들 맞지 말고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난리야. 아스마는 그 의도를 파악해. 시온의 맹공격이 정부 자기를 바로 그 지점으로 몰아넣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걸. 분노한 상태에서도 적의 계산적인 본성은 그대로라는 걸 깨달은 찰나 후카다는 검자루를 움켜쥐고 최후의 비기를 준비해.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거대한 호영 참격의 폭풍을 쏟아부어. 아스마는 그 움직임을 쫓으며 수십 개의 몽환 신화를 동시에 날리는 기술이라는 걸 알아채. 저걸 맞으면 자기라도 무사하지 못할 걸 알기에 숨을 죽여. 하지만 아스마는 좀 더 일찍 경고해줬어야 했다며 넌 날 상대하기엔 만열은 이르다고 말해. 시온의 비기를 요격하기 위해 다중마법진을 구현해서 관중석의 학생들을 위해 그 진격을 무력화시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시야가 일그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백귀야행이 다가오자 아스마는 즉시 마법진을 구축해서 후카다의 공격 앞에 배치해버려. 공격들이 충돌하고 새로 만든 마법 장벽이 빛을 내며 폭발하고 파편이 튀어. 마법진은 거대한 3차원 렌즈를 형성해 시온의 첫 번째 공격이 아스마가 배치한 렌즈 표면에 닿자마자 왜곡되어 버려. 하지만 그 렌즈는 단순한 고대 분석 마법 애널라이즈가 아니었어. 아스마가 새로운 배열을 추가해서 용도를 재정의한 거지. 대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대신 날것의 정보를 자신에게 직접 전송해서 초고속 분석을 수행하게 만든 거야. 자신의 뇌가 가진 연상 기능을 사용해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송 속도로 모든 걸 처리해. 검섬이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아스마의 뇌 안에서 분석과 연산을 거친 방대한 마법 정보들이 재구성되고 모든 처리를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0.1초. 그는 그저 기다릴 뿐이야. 쏟아지는 공격 속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0만 조각으로 부서지라며 통제 불능 상태로 소리치는 후카다의 맹공이 마법 공간 안에서 계속돼. 후카다가 허공을 가리며 들어오는데 아스마가 상대를 향해 손을 뻗으며 화름을 바꿔버려. 손에 힘의 구체를 집중시켜 주문을 안정화해. 그 행동에 놀란 후카다가 주춤하며 손을 쥐어 에너지를 흐트려버리네. 아스마는 그 예상을 깨버려 날렵한 동작으로 앞으로 튀어나가 상대를 공격해. 일격의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얼어붙은 땅을 미끄러져 나가는 후카다. 그 기술의 마지막 일격이 시온 자신의 내려백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아스마는 칼끝을 겨누며 일어나서 정체가 뭐냐고 묻고 수험을 헐떡이는 후카다는 이 자식이라 욕하며 다시 공격해 들어와. 공토를 무시하고 덤비지만 아스마는 단 2손가락으로 칼날을 막아내고 그를 빤히 쳐다봐. 완전히 충격받은 후카다는 이해를 못하지. 아스마는 검굿을 부러뜨려 그의 힘의 상징을 박살내고 후카다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싸움을 끝내버려. 부러진 칼끝 옆에 쓰러진 후카다는 숨쉬기도 힘들어 보여. 그 위로 위협적인 그림자를 들이우며 아스마는 얌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고 경고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후카다. 부러진 검을 둔 채 덜덜 떨던 후카다는 결국 항복해. 관중들은 열광하며 승리를 축하하고 난리가 났어. 아스마는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진 후카다에게 이제 주제 파악 좀 했냐고 물어봐. 후카다의 검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패배한 그는 결국 항복하고 아스마가 쓰러진 상대 위로 서서 주제 파악했냐고 묻자 관중석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가. 아스마는 시선을 떼지 않고 그를 노려봐. 바닥에 놓은 채 후카다는 질문 하나만 하겠다며 아스마가 허락하자 묻지. 어떻게 백귀야행의 그 수많은 궤적을 예측하는 게 가능했냐고.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한 위협이라며 숨을 헐떡여. 후카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아카데미의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아냐고 물어봐. 아스마는 톤을 바꿔서 설명해. 그 계산기의 원리를 마력으로 강화된 자신의 뇌에 적용해서 복제했다고 말이야. 팔짱을 끼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양자 컴퓨터의 연산을 뇌로 재현했냐고 되묻는 후카다. 아스마는 긍정하며 덧붙여. 과학이라는 개념이 꽤 유용하고 고대 마법과도 잘 맞는다고 말이야. 이 대응책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새로운 친구 덕분이라고 밝히며 눈을 감고 추억에 잠겨. 릴리가 시온에게는 공격적인 다른 인격이 있어서 그걸 쓰러뜨려야 한다고 경고해줬던 걸 기억하는 거야. 그 정보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지. 말도 안 된다며 너 같은 마법사가 존재할 리 없다고 소리치는 후카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비친 아스마를 보며 말을 더듬어. 후카다는 차이를 깨달아. 자기는 단순한 마법사가 아니라고. 아스마는 정정해주지. 자기는 대마법사라고 말이야. 아스마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마무리를 지어 학생들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흔들고 릴리는 소리를 지르는데 텐노즈 키리오는 짜증난 표정이고 미즈하라 미오나는 생각에 잠긴 채 지켜보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미즈하라는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이자야는 그 장면을 보더니 군중의 환호에 맞춰 미소를 짓고. 결투가 끝난 후 경기장 전체에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무속성 소년이 동아리 연합 회정을 충격적인 마법 결투로 꺾었다는 니수가 돌지. 교내 방송으로 아스마 시오바나 학생의 랭킹이 A클래스 23위로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면을 눌러 새로운 등급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아스마. 랭킹 혜택이 아주 쏠쏠해. 더 높은 추천 점수, 학생회 선거 출마권, 커리큘럼 맞춤 설정까지 포함돼 있어. 마법 분석실 사용 권한이 확대된 걸 보고 미소 짓는 아스마. 이걸로 목표 달성이라며 선언해. 이제 매일 사용 신청할 필요도 없고 양자 컴퓨터 사용 시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 하이브리드 마법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이미 완성됐다고 말이지. 이제 재현성을 보정할 마법진만 설계하면 된다고 하래. 이상적인 디자인 패턴을 찾기 위해 양자 컴퓨터의 연산 기능을 쓸 거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나 봐. 조용한 교회의 집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며 세상이 천천히 깨어나. 방 안 침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아스마. 폰을 보면서 환생하고 일주일이 지나니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해.
아카데미에서 배운 역사와 자신의 지식을 결합해보기로 하고 각설탕을 찻잔에 떨어뜨려. 이 지구의 역사에서 지난 3000년 사이에 문화적 단절이 일어났다는 걸 상기하며 눈을 가늘게 뜨지. 고대에서 현대로 전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 결론에 생각이 깊어져. 대재앙으로 인한 이 단절이 마법의 쇠퇴와 과학의 부상을 가져왔어. 그래서 3000년 전의 마법 문명과의 구조적 연결고리는 아주 약해졌고 소수만이 명매를 유지하고 있지. 겨우 전해진 고대 마법은 사이비 취급을 받았지만 다시 주목받게 됐어. 과학이 그걸 누구나 쓸 수 있는 현대 마법으로 바꿔놓았거든. 자기를 가뒀던 가이아냐 왕국은 오래전에 멸망했다고 결론지어. 깊은 숨을 내쉬며 기리오나 이자야, 시온처럼 자기도 환생자로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해. 미우나도 어딘가 아카데미에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물의 미우나는 물에 둘러싸인 층 있어. 방에서 상황을 계속 곱씹는 아스마는 입술을 굳게 다물지. S4라고 불리는 4명이 유일한 적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그 남자도 현대에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어. 그때 책상 위에 홀로그램 알람이 떠올라 정적을 깨네. 스케줄 알람인 걸 보고 다가가는 아스마. 마법 향로 보고서 마감일이 가깝다는 걸 읽고는 자기가 발명한 거니까 바로 쓸 수 있다고 말해.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펴고 펜을 드는데 휘갈겨 쓴 내용을 못 알아보겠어서 마법으로 잉크만 지우기로 해. 종이에서 검은 잉크가 사라지기 시작해. 이제야 읽을 수 있게 된 글씨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지. 페이지에 드러난 건 아스마가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이었어. 첫 부분을 읽고는 이 청년의 목록이 꽤 흥미롭다고 느껴. 계속 읽어보니 친구 사귀기, 잃어버린 가족 찾기, 모두를 지키는 영웅되기 같은 소원들이 적혀있네. 이 몸의 원래 주인이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오자 자기가 싫어했던 거라고 회상하면서도 이 청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해 다음 날 방을 나서는 아스마. 리츠도 마법교육 고등학교에 교정을 걸어가는데 이자야가 말을 걸어와 진짜 아카데미 생활은 이제부터라고 선언하면서 말이야. 복도를 걷는 아스마, 학생 무리들이 수군거려. 존재감 없던 시오바나 아스마가 갑자기 엄청난 유명인사가 됐다고 말이지. 흥분한 목소리로 아스마가 동아리 연합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걷고 있는 S4의 이자야까지 꺾었다고 떠들어. 텐노지를 깍밤한 대로 이겼다는 소문까지 도는데 한 학생은 아스마가 무속성인데 그게 말이 되냐며 의심하기도 해. 복도를 지나가는 두 사람 뒤로 학생들은 제 정체가 뭐냐며 궁금해해. 아스마가 아까 하던 이야기에 대해 묻자 이자야는 신청서는 이미 보냈다며 세부 사항을 설명해줘. 이자야는 S4를 탈퇴하고 새로운 파벌을 만들 거라며 곧 동아리방도 생길 거라고 해. 아스마는 짧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파트너와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학생 2명이 달려와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소리쳐. 두 남자는 걸음을 늦추고 학생들을 돌아봐. A반 2학년 아스마 시오바나라고 정확히 지목하며 여자애들이 그동안 조사한 걸 들이대며 따져 물어. 전학생도 아니고 계속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가 된 게 수상하다는 거지. 실력이 특급이라느니 S4 멤버들을 차례로 꺾고 있다느니 하면서 미스터리한 남자를 인터뷰하겠다고 선언해. 기자가 진지하게 포즈를 잡는데 아스마는 그냥 멈추지도 않고 지나쳐버려. 아스마와 이자야는 방해꾼을 무시해버려. 덩그러니 남겨진 10만부 소녀들은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줄 몰랐다며 멍해져 있지. 상황이 답답한지 기자가 입술을 깨물어. 동료를 결의에 찬 눈빛으로 보더니 복도를 따라 쫓아가기로 해. 2학년 A반 문 앞에서 아스마는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이자야와 작별 인사를 나눠.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스마. 책상 사이를 걸어가는데 모든 학생의 시선이 자기한테 꽂히는 게 느껴져.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릴리 옆에 앉는데 아까 그 기자들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서 인터뷰 기다리고 있었다고 선언해. 아스마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딱 잘라 거절해. 여자애는 팔짱을 끼고 허락해줄 때까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네. 아스마는 릴리를 가리키며 스케줄 담당 비서라고 소개해. 내 신뢰하는 담당자니까 그녀의 허락을 받으라고 떠넘기지. 수업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덧붙이면서 기자는 알겠다며 릴리에게 나중에 보자고 해. 아스마는 릴리에게 가까이 몸을 숙이고 이번 건 확실히 빚진 거라고 속삭여. 조지 이스트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되자 아스마는 유명세도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해. 학교 안에 조용히 쉴 곳이 절실히 필요해졌어. 릴리는 아스마를 보며 시오바나군은 항상 자기한테 의지한다고 생각해. 생각에 잠겨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해하네. 장면은 물살이 치는 수영장으로 바뀌어 수영 수업 중이라 학생들이 레인에 흩어져 있어. 한 수영 선수가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완벽한 턴을 해내. 힘차게 벽을 차고 나가는 모습, 엄청난 힘으로 쭉쭉 뻗어나가. 두 학생이 그 영법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봐. 같은 레인의 다른 경쟁자들을 순식간에 추월하며 압도적으로 선두를 차지해. 반 친구가 기록을 재더니 35.05초라고 마법도 안 쓰고 고등학생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해. 다른 학생들이 환호하고 아스마는 물에서 나와 수영 모자를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어.
아스마는 드디어 이 몸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눈에 뜰까봐 걱정해. 이자야의 동아리 신청이 빨리 승인되길 바라며 라크룸으로 향해 안에는 샤워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 수영이 마지막 수업이었던 걸 기억하고 이자야의 보고를 받은 뒤 마법 분석실로 갈 계획을 세워. 샤워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옆칸에서 여자 실루엣이 보여. 수영복이 걸려있는 것도 발견하고. 혹시 실수로 여자 라크룸에 들어왔나 의심해. 샤워실에서 나오는데 미지아라 미유나가 그 앞에 나타나서 뒤를 돌아보네. 그녀는 아스마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와. 미우나는 그가 정말 멋지다며 수영하는 걸 보고 흥분해서 떨렸다고 말해. 아스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기만 해. 그녀가 참 펜던트의 시선을 고정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아스마. 거리를 좁혀오는 그녀는 아스마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말하며 기척을 느껴. 아스마는 그녀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 미우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말하고 아스마는 그녀의 기척을 감지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아스마는 즉시 경고해. 여기 남자 라크룸이니까 잘못 들어왔다고 말이야. 미우나는 남자 라카롬이라면 자기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다고 대답해. 다른 남자애들이 발견하기 전에 나가야 하지 않냐고 묻자 미우나는 아무도 안 남았다고 말해. 분명 우리 둘뿐이라고 주장해. 주위를 둘러보니 진짜 라크룸이 텅 비어있어. 언제 다들 나갔나 의아해하는데 바닥에 물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해. 미우나는 파이프 밸브를 돌리며 그쪽으로 가도 되냐고 물어봐. 갑자기 샤워 부스 사이에 결계가 솟아올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한 아스마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있는 마법진을 식별해내. 공격인가 싶어 발밑에 차오르는 물을 보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어. 샤워실 안으로 미우나가 다가오자 아스마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거리를 벌려야겠다고 판단하고 도약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라커룸 문을 향해 달리지. 출구 쪽 반대편에 도착한 아스마는 깊은 숨을 내쉬어. 몸에 힘을 주고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데 미우나가 갑자기 도망치다니 너무하다고 타박해. 그녀는 어느새 라커룸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어. 아스마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는지 의아해하며 인상을 찌푸려. 그녀는 딱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라고 묻네.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며 상황을 파악하려는데 미우나가 갑자기 등 뒤에 나타나서 왜 옷을 안 갈아입냐고 물어. 몸이 아주 자극적이라면서 말이야.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자기도 옷을 입겠다고 해. 텔레포트 마법을 쓴 건가? 중은 영창들 못 느꼈으니 일단 관찰하기로 하고 라커를 열어 옷을 꺼내.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도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아스마. 그녀의 함정을 파악하기 위해 장단 맞춰주기로 해. 옷을 갈아입는 미우나를 보면서도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데 그녀가 쓰던 수건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그녀는 너무 경계하지 말라며 해칠 생각이었으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의 깊게 들으며 시선을 고정하는 아스마. 미우나는 펜던트를 쥐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에 대해 모든 걸 알았으면 했다고 말해. 아스마는 차분하게 모든 걸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미우나는 라커 문을 닫아. 둘 다 옷을 다 입었어. 그를 돌아보며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다고 말하네. 자기는 S4의 홍일점이자 아카데미의 아이돌 미즈하라 미우나라고 소개해. 그 앞에선 아스마는 그저 바라볼 뿐이야. 미우나는 반응이 없자 짜증을 내며 감정 좀 보여달라고 요구해. 그녀를 알아본 아스마는 역시 물의 미우나였다고 확인해. 그녀의 움직임을 곱씹어보며 그녀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면 위험할 거라고 결론지어. 미지아라가 사용하는 마법이 고대 마법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아스마는 그녀가 현대에 와서 이 기술을 습득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아스마의 긴장한 표정을 읽은 미지아라는 왜 그와 단둘이 있고 싶어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아스마를 빤히 쳐다보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녀는 사마귀, 반딧불이, 전갈, 고래상어 같은 다양한 생물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마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듣고만 있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미즈하라 미유네는 이 생물들 중 다수가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으며 어떤 수컷들은 이를 자발적인 희생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컷이 암컷을 잡아먹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그녀는 자신이 강하고 우월한 수컷에게 잡아먹히고 싶다는 욕망을 밝힙니다. 물에 둘러싸인 채 이 말을 들은 아스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미즈하라는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남자, 즉 S4의 일원에게 지배당하고 싶다고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스마에게서 강력한 수컷의 향기가 난다며 그가 키리오를 쓰러뜨린 장본인임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아스마가 이사야와 시온까지 상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미즈하라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집니다. 그녀는 아스마에게 윙크를 날리며 자신이 보기에 그는 확실히 사디스트가 틀림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 단어에 혼란스러워진 아스마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즈하라는 자신이 완벽한 마조이스트이니 아스마가 자신의 연인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환상의 짝꿍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당신의 강함을 느끼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순식간에 날카로운 참격이 아스마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녀의 속도가 후카다를 능가하는 건가? 아스마는 의문을 품지만 곧바로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공격에는 분명 어떤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고 결론 내린 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미즈하라는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도발합니다. 이 상황이 꽤 흥미롭다고 느낀 아스마는 이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스마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나에게 도전하기에는 1만 년은 이르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그는 라커룸에서 미즈하라 미우네와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두 사람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서로를 응시합니다. 사우나실 근처에서 미즈하라가 그를 향해 미소 짓는 그 순간 갑자기 아스마의 몸에 수많은 참격이 새겨집니다. 그의 교복과 바닥으로 선혈이 낭자하게 튀어오릅니다. 미즈하라는 만약 아스마가 자신을 이긴다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못한다면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씩 웃으며 그를 손가락질하던 미즈하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른 제안을 합니다.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말이죠. 그녀는 아스마 같은 사디스트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율일 거라고 말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아스마는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미즈하라는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조각조각 잘려나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합니다. 그 사이 아스마의 몸에는 더 많은 상처가 터져나옵니다. 라크룸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녀는 실망했다며 아스마가 너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조롱합니다. 피가 번져가는 와중에도 시오바나 아스마는 상처 입은 채 꼿꼿이 서서 상대를 노려봅니다. 그는 미즈하라를 부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미즈하라 미우네는 목숨이라도 구걸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아스마는 이를 부정하며 이건 구걸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녀의 명령 따위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구걸할 생각도 없으며 애초에 너 같은 타입은 딱 질색이라고 덧붙이죠. 미즈하라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스마는 강한 수컷이니 지배니 하는 그녀의 헛소리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는 연인 따위는 필요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나를 조정하기엔 너는 1만 년은 이르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차원이 다르며 자신의 힘은 압도적이라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전세를 뒤집어 보라며 도발하는 아스마에게 미즈하라는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없는 남자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아스마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녀가 주변에 물을 조작해 공격을 가한 순간 무언가가 충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미즈하라는 물로 구체를 형성합니다. 그녀는 방금 깨진 게 고작 내방어 마법이었냐며 너무 쉽게 부서진다고 비웃습니다. 물 한가운데 서 있는 시오바나 아스마는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매도합니다. 아스마는 새로운 공격을 정면으로 맞고 뒤로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미소가 번집니다. 준비가 끝났다며 아스마는 이제 모든 판이 짜였다고 선언합니다. 미즈하라는 그가 반격조차 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합니다. 아스마의 손에서 마법진이 나타나더니 활성화되고 그는 그 빛을 자신의 가슴에 꽂아버립니다. 망설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미즈하라는 그가 미친 건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건지 묻습니다. 아스마는 단호하게 네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의 함정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이죠. 그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그녀의 공격 궤적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공기 중에 분석용 마법진이 담긴 투명한 기레들을 뿌려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위상에서 협공이 들어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공격은 정확한 경로를 따라 들어왔고 그에게 적중했으니까요. 그건 너무나 빨라서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맞게 되는 타격이었습니다. 그 속도는 시온의 검술조차 느려 보이게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아스마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다고 결론 내립니다. 시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지 능력이 문제였던 거죠. 지연 마법이 그의 감각을 방해하여 100분의 1초의 시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미즈하라가 마법을 시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즉, 다른 술자가 이 마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스마의 머릿속에 정체불명의 시전자가 떠오릅니다. 샤워실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는 그때 이미 주문의 영향 아래 있었고 공중 기레들이 마침내 그 시전자를 분석해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스마는 한숨을 내쉽니다. 수천 개의 인공 마법 생명체들, 미즈하라의 사형마들이 지금 그의 몸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즈하라는 샤오기모를 조작해 이 사형마들을 섞어놓았던 겁니다. 놈들이 목표물에 달라붙을수록 인지 속도는 지연되고 의식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미즈하라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던 거죠. 아스마는 이 지연 마법을 정화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마법진을 작동시킵니다. 그가 날려갈 방향이 바로 이 승부의 판도를 뒤집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법진이 깨져나갑니다. 무지막지한 힘이 그를 바위벽으로 밀어붙여 뚫고 지나갑니다.
아스마는 다른 방으로 떨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사우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뜨겁게 달궈진 돌 위로 그의 몸이 부딪힙니다. 피부에 묻은 물이 닿자마다 엄청난 증기가 폭발하며 열기 속으로 휘몰아칩니다. 아스마는 끓어오르는 안개를 들이마십니다. 그는 피부에 붙어있던 물의 사형마들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생명체들은 강렬한 열기에 완전히 녹아 사라집니다. 시간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온 아스마는 사형마들이 파괴되고 시간이 정상화되었으니 이제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증기 속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자세를 가다듬는 아스마. 그는 반격 개시를 선포합니다. 미즈하라는 자신의 마법 생물들이 파괴되는 광경을 보며 철망하고 대체 그가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의아해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지 지연 마법을 풀어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또 다른 함정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믿으며 다음 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것과 똑같은 생명체들이 그녀의 몸에도 붙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즈하라는 경악합니다. 아스마는 그녀에게 적용된 효과는 고속 민첩성 마법, 즉 지연과 가속의 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간파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녀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사우나 밖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아스마는 모든 궤적을 추적합니다. 그녀의 속도에 대해 한마디 던지면서 말이죠. 그는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눈이 목표를 정확히 조준합니다. 미즈하라의 움직임이 남기는 모든 흔적을 볼 수 있게 된 아스마는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그녀가 정면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빛을 발합니다. 미즈하라는 아스마를 향해 워터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공격이 적중하며 증기와 물보라가 장막처럼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미 그곳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스마는 소리 없이 그녀의 뒤에 나타납니다. 미즈하라 미윤에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합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달아나지만 아스마는 다시 그녀의 뒤에 나타나 앞길을 막아섭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듯 그를 쳐다봅니다. 아스마는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며 그녀 주변의 모든 만화를 소멸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그는 미즈하라를 뒤에서 붙잡고 마법진을 그녀의 등에 짓누릅니다. 미즈하라의 몸에서 물의 사형마들이 강제로 배출됩니다. 그녀의 옷에서 펜던트가 떨어집니다. 고래 모양의 물체가 바닥에 부딪힙니다. 미즈하라 미운에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만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간 시오바나 아스마는 싸움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항을 멈추라고 타이르죠. 미즈하라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녀의 신체 형태가 바뀌더니 남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상황을 이해한 아스마는 자신이 왜 남자 라커룸에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물을 제어해서 신체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만화가 고갈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는 강한 남자에게 지배당하고 싶다는 욕망은 거짓이 아니었다며 웃고 싶으면 웃으라고 아스마에게 말합니다. 아스마는 그에게 천을 덮어주며 즉시 해명합니다. 자신의 공격은 마법 생명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지 옷을 파괴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무례를 사과합니다. 소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봅니다. 소녀는 왜 자신을 여자처럼 대하냐고 묻습니다. 시오바나 아스마는 무례함에는 성별이 없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목걸이를 고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신보다 강한 남자에게 지배당하고 싶다던 소년의 욕망과 심판받기를 원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그 공격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시선을 피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스마는 바꿔 말하면 소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할 말을 잃고 쳐다봅니다. 아스마는 자신에게 적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년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아스마의 이름을 부르며 소녀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패배했으니 아스마가 자신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스마는 자신이 이겼으니 명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하며 목걸이를 집어듭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마법 설계에 대한 소년의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S4를 탈퇴하고 자신의 파벌에 들어오라고 명령합니다. 망설이던 소년은 아스마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아스마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며 확실히 너를 좋아하진 않지만 무모하게 도전해온 그 배짱만큼은 싫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말문이 막힌 소년은 따라오라는 아스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돌아서며 아스마는 누가 오기 전에 새 교복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요. 아스마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며 동의한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스마를 따라 방을 나섭니다. 스카이라인 위로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시부야 시립 마법사 양성 아카데미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사장실에는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큐라는 이름의 작은 기계 생명체가 다가와 남자의 의자 팔걸이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자신의 사형마에게 무언가 알아냈는지 묻습니다.
생명체의 눈에서 이미지가 투사되기 시작합니다. 몸을 숙이고 있는 아스마의 녹화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사장은 책상에 몸을 기댄 채 투영된 전투 장면을 면밀히 분석하며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그는 저 학생을 본 적이 있다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생명체는 또 다른 이미지를 띄웁니다. 학생 파일에는 그가 2학년 A반의 시오미 유마라고 식별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살을 시도하여 위독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낸 이사장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그 후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전투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이사장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소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던 겁니다. 저것은 대마법사 아스마르의 환생체입니다. 그의 마법 저항력과 제내에 흐르는 터무니없는 양의 만화를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학생의 자살 시도가 아스마르의 영혼이 환생할 틈을 만들어준 것이라 결론 내리며 인과율의 흐름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들을 운명으로 묶는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방금 연결되었습니다.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간다고 느끼며 그는 이것 또한 운명의 사슬에 묶인 자들의 숙명이라고 논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란 가이아 왕의 이름으로 말이죠. 작은 생명체가 그의 손에 몸을 비비자 그는 무언가 기억난 듯 일어납니다. 그는 사형마에게 보상으로 스메라기 그룹의 최고급 마석을 건넸고 생명체는 만족스럽게 마석을 먹어치웁니다. 이사장실에 홀로 남은 그는 사형마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동안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마법 아카데미에서는 철학 수업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긴장한 듯 보입니다. 오직 시오바나 아스마만이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선생님은 그리스 철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실에 있는 아스마의 존재는 몇몇 여학생들의 관심을 끕니다. 선생님은 그저 무시무시한 조지 선생님을 쓰러뜨린 이 학생과의 수업이 평화롭게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스마 옆에 앉은 릴리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녀의 태블릿에 신문부에서 온 알림이 뜹니다. 메시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스마와의 인터뷰를 따내라고 독촉합니다. 종이 울리고 선생님은 1교시 종료를 알립니다. 뒤를 돌며 선생님은 모든 게 순조롭게 지나가서 다행이라며 안도합니다. 아스마가 일어서자 릴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릴리를 말없이 바라보며 그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리다가 무언가 기억난 듯합니다. 그는 최근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릴리 양을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하지만 시오바나 아스마는 그녀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말해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그는 담담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며 소녀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녀에게 다가간 아스마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하고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 애씁니다. 몸을 돌린 그는 오늘은 이만 가보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다려달라고 부르며 그녀가 손을 뻗지만 그는 홀로 복도를 걸어나갑니다. 아스마는 다가올 일을 준비합니다. 그는 오늘이 환생 이후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집중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롭고 혁명적인 마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으로 걸어가며 아스마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스마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없는 혁명적인 마법을 창조할 것입니다. 문을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멈춰섭니다. 아스마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관찰합니다. 인간형 형체가 그 앞에 둥둥 떠 있습니다. 형체가 눈을 뜹니다. 아스마는 마주보며 고개를 숙여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피조물은 아스마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상태에 대해 묻자 아스마는 이미 작동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프로그래밍 변수로 입력해 완전 자율형 AI 비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마법 개발을 위한 부가 프로젝트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완성되었죠. 인공지능의 얼굴을 만지며 아스마는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AI는 눈을 뜨고 시뮬레이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립니다. AI는 새로운 마법 이론을 실용하려면 최종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양자 분석 컴퓨터가 방 안에서 수천 가지 패턴을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스마는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아주 좋고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즉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마스터의 명령에 동의합니다. 두 사람이 홀로그램 콘솔에서 작업하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아스마는 팔짱을 끼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는 현대 마법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해 AI 비서 프로그램을 짜려던 것이었는데 고성능의 무언가를 만들어버렸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현대 과학이 나쁘지 않으며 자신의 지식을 계속 가르친다면 이 AI가 훌륭한 조수가 될 것이고
아카데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릴리에게 의존하면 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최종 실험인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아스마는 이를 승인합니다. 그는 실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라고 요청합니다. 홀로그램 투영체들이 마법을 시전합니다. 투영체 중 하나가 주문을 실행하는 동안 화면에는 계산 중이라는 상태가 표시됩니다. 계산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결과를 지켜봅니다. 계산바가 진행되고 시스템은 아스마를 위해 샌드위치와 커피를 투영합니다. 인공지능은 시오바나 아스마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합니다. 아스마는 잠시 AI를 응시하더니 미소를 짓습니다. 계산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을 알아차린 그는 자신의 제자인 A랭크 학생이 이 방을 사용할 권한을 연장해줬다고 언급합니다. AI가 그를 마스터라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가 약간 피로해 보인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8시간 이상의 수면과 휴식을 권장합니다. 팔짱을 낀 채 아스마가 그 말에 의문을 표하자 AI는 그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고 체내 만화 흐름이 약간 흐트러져 있다며 그가 계속해서 전투를 치러왔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만화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가 원인임을 인정합니다. 환생 후의 이 세상은 매우 자극적이라 자신이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결론 내립니다. AI가 환생에 대해 묻자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아스마는 그저 조심하겠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고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놀란 반응을 보이며 AI는 자신은 그저 소스코드의 집합체일 뿐이니 그와 같은 분에게 감사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마스터의 감사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아스마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녀의 사고 루틴은 인간적이고 창조주인 자신이 그것을 보증한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가 인간이라면 이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그는 그녀의 GPU가 독일제라는 것을 떠올리고 잠시 멈칫합니다. 그는 독일어로 관리자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창조주로서 그녀에게 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스마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겠냐고 묻습니다. 감사를 표하며 발은 겸허히 주어진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마스터를 바라봅니다. 아스마는 그녀의 풍부한 감정이야말로 그녀가 인간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발은 미소를 짓습니다. 시스템은 계산 과정을 계속하며 곧 완료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녀는 가상 실험이 오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마법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아스마는 긴장을 풉니다. 긴급 메시지가 도착하고 그는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발신자는 아카데미의 이사장입니다. 메시지는 즉시 이사장실로 오라는 소환 명령이었고 아스마는 새로운 마법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아카데미 전체를 통솔하는 자의 직접적인 소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발에게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스마는 그녀의 확인을 받고 잉여 자원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이사야라는 학생에게 자료를 보내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은 지시를 이해했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사장실이 본관 최상층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몸을 돌려 아스마는 방을 나갑니다. 이사장실의 사형마가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체는 복도를 지나가는 그를 바짝 추격합니다. 아스마는 미행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장면은 3000년 전 그란 가이아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비행 생명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하늘에 있는 저것들이 대체 뭐냐며 절망합니다. 동료는 인간도 몬스터도 아닌 아마도 미지의 침략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강력한 후드를 쓴 이물이 공중에 떠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병사는 왕국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이 협공이 오고 있다며 왕에게 알리라고 경고하지만 소녀는 이미 늦었다며 소용없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에너지빔이 그들을 향해 발사됩니다. 두 사람은 공격을 피할 것도 없이 순수한 공포에 질려 위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수마르가 나타나 그 일격 앞을 막아섭니다. 후드를 쓴 적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놀랍니다. 아스마르는 수정의 힘으로 적의 방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잔해 속에서 나타나 저 높은 곳의 침략자들을 결의에 찬 눈으로 노려봅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이 역전된 상황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영웅은 지체 없이 마법진을 발동시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적의 마법 장벽을 하나씩 깨부숩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는 거대하고 강력한 얼음 마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법을 사용해 몬스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가 전장의 승리자로 우뚝 서자 햇살이 다시 비칩니다. 그가 구해준 두 병사는 완전히 안도하고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여자는 그를 알아보며 위대한 대마법사 아스마르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스마르는 세 사람에게 즉시 상황을 원로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은 슬픔과 깊은 후회로 가득 찹니다. 그는 수많은 유망한 전사들의 희생을 막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그를 부르자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때마침 그의 부하 4명이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의 곁에서 키리오는 다른 구역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며 한탄합니다. 바람의 사용자 이사야는 적어도 침략자들을 제거했으니 된 거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합니다. 물의 사용자 미윤에는 본 적 없는 이 생명체들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이겼습니다. 대지의 사용자는 놈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에 아스마르는 모두에게 이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멀리서 강력한 인물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인상적인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마르는 급히 뒤를 돌아보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국의 통치자 멜키올이었고 그는 아스마를 대마법사라 칭송합니다. 즉시 아스마르와 그의 군대는 그란 가이아의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은 괜찮다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아스마르는 이곳이 위험하니 왕에게 궁으로 돌아가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통치자는 알고 있다며 위험 따위는 신경치지 않는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했으며 아스마르 덕분에 침략자들, 소위 오메가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스마르는 모든 것이 왕의 예언대로 흘러가 침략자들을 이곳에서 막아냈음을 되새깁니다. 왕은 그를 다시 칭찬하지만 아스마르의 반응이 통치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는 아스마르가 다친 것을 알아채지만 마법사는 찰과상일 뿐이라며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기이한 에너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스마르는 왕을 걱정하지만 그는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고집합니다. 왕은 자신에게는 마력이 없지만 백성을 이끄는 재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란 가이아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그러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 지팡이와 지혜의 책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팡이가 사실 대마법사인 아스마를 자신이라고 밝힙니다. 왕은 책이 될 것이며 그렇기에 그는 왕국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스마르는 왕의 말씀이 큰 영광이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통치자는 그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아스마르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장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교복을 입은 우리의 영웅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 생각은 일단 접어둡니다. 방문을 노크하자 유마라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문이 환한 빛과 함께 열리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섭니다. 이사장이 불렀는데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의 머리 바로 위 천장에 보라색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마법진이 발밑에 나타나 우리의 영웅을 완전히 기습합니다. 그는 텅 빈 방으로 텔레포트되고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자신이 전속 마법에 당했다는 걸 깨닫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로봇 눈이 켜지며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자 그림자 같은 작은 생명체가 허공에서 나타납니다. 짜증난 표정을 한 녀석이 바로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눈앞의 생명체는 위험을 비웃기라도 하듯 킥킥거립니다. 아스마는 이게 정말 함정이었나 싶어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사방에서 바위가 부서집니다. 잔해 속에서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고 그 생명체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아스마는 아카데미 이사장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로봇을 노려보며 이사장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척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스마는 아무런 마력의 압박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약해 빠진 암살자들을 보내다니 그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로봇의 대포가 충전되기 시작하며 강렬한 에너지로 빛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눈이 커지며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예고도 없이 기계는 초강력 에너지 빔을 그에게 정통으로 발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로봇을 마주하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방금 그게 마법 탄환이었나 싶지만 사전에 마법 발동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로봇이 발포를 시작하며 수많은 에너지 발사체를 쏘아댑니다. 아스마는 마법이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게 아니라 탄환 자체에 직접 주입되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것은 마법사의 회로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인공 마법진입니다. 탄원에는 폭발, 가속, 그리고 충돌 시 정신오염을 일으키는 마법까지 담겨 있습니다. 먼지에 둘러싸인 채 그들은 자비 없이 공격을 퍼붓는데 이건 그가 딱 원하던 바였습니다. 아스마는 이 모든 게 구경하기에 꽤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마법 탄환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총에서 발사되면 강력한 대마법사 무기가 됩니다. 그는 이것이 마법과 과학의 추한 융합이며 이사야가 본다면 질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기관총이 다시 회전하며 또 다른 탄막을 준비합니다. 피하면서 그는 탄환 분사 패턴이 쪼잔하고 너무 볼품없다고 불평합니다. 탄환 하나가 그를 향해 정면 충돌 코스로 날아옵니다. 집중한 그는 반격을 준비하며 입자 장막 마법을 발동합니다. 손으로 여러 개의 입자 방패를 만들어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마법이 전혀 발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타나는 그의 어깨에 정통으로 꽂힙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아스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해지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지. 로봇 위에 있는 저 생명체, 공기 중에 이상한 파동을 뿜어내기 시작했어. 이 파동이 순식간에 퍼져서 전장을 뒤덮어버리네. 방 전체가 아주 불길한 에너지로 가득 차버렸어. 주위를 둘러보던 아스마가 상황을 눈치챘어. 세상에, 저 로봇이 마법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던 거야. 그제야 왜 암살자가 인공생명체였는지 이해가 가는 거지. 마법에 의존하지 않는 공격은 이 공간에서 완벽하게 먹혀드니까 말이야. 아스마도 국장이 대단한 전략가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 교활함 하나는 진짜라니까. 하지만 공간 자체를 금지하려면 아스마가 소멸 마법을 쓸 거란 걸 미리 예측했어야 해. 아스마는 혹시 국장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로봇이 마법 탄환을 비처럼 쏟아부으며 다시 공격해오네. 아스마는 팔로 막아내며 충격을 견뎌냈어. 간신히 버티면서 이 공간에서도 제약받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마법을 쓰기로 결심하지. 고대 마법을 사용해서 제복을 강화하긴 했는데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 단환들이 튕겨나가는 걸 보면서도 방어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직근하고 있지. 지금 몸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서 장기전은 위험해. 적의 기계는 쉴 새 없이 쏘아대면서 아스마의 방어를 무너뜨리려고 압박하고 있어. 아스마는 적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지금 공격한 건가 싶었어. 하지만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 적들이 자신을 상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이야. 이제 적의 전략을 간파했으니 크대한 빨리 싸움을 끝내버릴 생각이야. 그러고는 발을 호출하는데 그녀가 바로 응답하네. 아스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듣고 있어. 소녀는 요청한 작업이 바로 그 순간 완료되었다고 알려왔어. 발이 마스터의 좌표를 성공적으로 찾아서 전송 아이템을 보냈다고 확인해주니 아스마도 수고했다며 고마워하지. 바로 그때 푸른 빛의 큐브가 나타났어. 그건 아스마 본인의 인공 마법 생명체야. 큐브를 손에 쥐고 이제 전세를 뒤집기 위해 사형말을 소환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진짜 소름 돋지 않아?